안녕하세요. 스튜디오 198 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을 조금 다르게 카메라 배치를 해봤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제 머리가 지금 대머리가 됐다고 얘기를 해서, 어, 저는 아직은 대머리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머리가 있죠? 머리가 대머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조명이 여기 그림 쪽으로 가게끔 세팅을 해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명 밑에서 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에 라이트가 가서 이게 여기 하얗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조명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 가지고 제가 약간 이 카메라 위치 약간 바꾸고 제가 앉아 있는 위치만 조금 바꾸는 걸로 좀 일단은 해결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그림 그리는 공간이고요. 여기다가 그림을 놔두고 여기는 물감들이랑 붓이랑 이런 것들을 좀 놔두는 자리예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파레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물감을 오른손만 펼치면 바로 닿는 자리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는 붓을 꽂아 놓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디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 여기는 이제 십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하나 있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재료들을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림을 그려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팅을 하고 하는 거고 이제 약간 그 머리 여기가 하얗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자, 오늘 막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정말 춥다고 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나이가 되게 많은 강아지예요. 지금 15년, 16년 정도 됐는데 봉구랑 같이 낮에 산책을 하러 나갔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도 몸이 좀 으스스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핫팩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인데도 핫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넣어놓고 있어요. 아까 낮에 너무 춥게 있었다 보니까 봉구가 산책하는데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안 들어가서 벌벌 떨다 들어왔다 보니 지금도 몸이 좀 춥네요. 그래서 핫팩 끼고 있고 이번 주에 정말 춥다고 하니까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진행할 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육면체 그림을 그렸죠. 육면체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기본적인 밝은 면과 중간 면, 어두운 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기본 색깔을 까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연필을 사용하는데 되게 물론 처음에 총알처럼 깎는다고 칼로 깎긴 했지만 그것보다 지금 연필심의 옆면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이 뾰족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연필 깍지를 꽂아서 길게 잡아서 색을 깔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색깔이 깔려 있는 석고상에다가 내가 색을 조금 안착을 시키면서 어두운 면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안착을 시키면서 실제로 더 필요한 어둡기까지 뽑아내는 걸 할 거고, 그러면서 뭐 형태라든지 모서리 지는 각진 부분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할 거고, 중간면 역시 면 전체적으로 안착을 시키고 그림자 어두운 부분 꺾이지는 느낌, 밝은 부분 역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 부분도 저번 시간보다 조금은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샘플 사진 보시면은 배경 부분이나 속고상의 면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끄럽지는 않은 약간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표현해 주면서 할 거예요. 주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저번 시간 한 것보다는 조금은 잡아주는, 형태감도 살짝 잡아주고 색감도 이제 밑색은 어느 정도 깔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 들게끔 잡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 과정 하면서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필을 잡는 길이는 지금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는 요 정도 많이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앞으로 당길 거예요. 평균적인 잡는 길이가 한 요 정도에서 정도까지 갈 거예요. 앞쪽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 앞쪽까지 가는 거는 어 저기 뭐냐 마무리할 때 진행을 할 거고, 저번 시간 잡은 길이 이번에 잡을 때는 요 정도 길이를 잡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깔았던 어두운 면, 중간 면, 그리고 밝은 면 이렇게 잡혀 있죠. 여기서 이제 진행할 거를 이제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림자, 중간면, 밝은 면, 배경 파트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기 중간에라도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여기 저번에 사용했었던 지우개죠. 요거 하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어두운 부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어두운 데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기존에 깔았었던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하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선을 많이 눕혔잖아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우는 건 아니에요.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번보다 살짝은 덜 눕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색깔이 올라갈 거거든요. 자, 보시면 색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살짝 넣어 볼게요. 연필을 조금 짧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저번 시간에는 연필을 이렇게 길게 잡은 거고, 지금 요 사비 숫자 있는 데까지, 오늘은 한 요 정도 당겨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필 끝에 힘이 더 들어가지게 되고 해서 색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넣어 볼게요. 한쪽 방향만 쓰면 안 되고 여러 방향으로 선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색이 잘 올라가게 돼요.
근데 왜 선을 다양한 방향으로 서야지 색이 잘 올라가게 되는 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이 연필로 직선을 끊는 연습을 제가 맨 첫 시간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설명하면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양한 방향으로 선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색깔이 올라가요. 아니면 색이 안 올라가요. 종이에 이 표면이 아주 매끈한 게 아니거든요. 약간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울퉁불퉁한 표면을 우리가 색을 넣으려면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쓰는 것 말고는 크게 방법이 없어요. 억지로 한쪽 방향으로 써도 억지로는 올라가겠지만 어색하게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리는 걸 보고 따라 그리시는 분도 있고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따라 그릴 때는 제 거를 보고 제 것만 보고 그리면 안 되고, 반드시 지금 저희 영상 아래쪽에 링크 걸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스튜디오 198 블로그로 연결이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 사각형 그림을 올려놨거든요. 이 사진을, 원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사진을 꼭 잘 보고 관찰하면서 따라 그려야 돼요. 이제 그림만 보고 그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진을 잘 보고 그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자, 제가 선을 따로따로 쓰죠?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삭삭삭삭 하는 소리가 있죠? 자, 하면서 형태감도 살짝살짝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요. 자, 이쪽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볼게요.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연필을 조금 세워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 살짝 지워 주시고, 그리고 중간면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우개로 지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태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주 날카롭게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살짝 지우개로 지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연필로 그리는 거를 소멸을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지 어떤 다양한 다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좀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편하게 습득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연필 소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림을 조금 편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해하고 어떤 기법을 배울 때 빠르게 습득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는 해요. 자, 제가 연필 짧게 지금 잡고 있는데 그렇게 짧게 잡지는 않았죠? 이 정도로 잡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 요 정도 길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잡아줘야지 선이 그 선을 섰을 때 색깔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198에서도 수업을 하고 198에서는 이 석고를 그리거나 연필 소묘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거든요. 스튜디오 198에서는 하면 일단은 페인팅을 그리고 유화를 하고 싶어 하고 하는 어떤 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있다든지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그리고 기법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그려요. 한참 그리고 나다 보면 이 연필 소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198을 같이 하고 있는 지선 선생님, 한지선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요. 좀 필요한 것 같다. 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둘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요거는 한번 하고 가자. 아니면 아직은 필요 없다. 아직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수강생분한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재미는 없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업 들으시는 분이 네, 알겠어요. 한번 할게요. 라든지 하기 싫으면 저는 싫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해요.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하기 싫다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한 번은 그래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짝 그림을 그리는 연필 소묘를 하는 거예요. 연필 소묘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연필 소묘를 할 때도 조금씩은 달라요. 소묘를 할 때도 어떤 그리는 내용이라든지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진행을 해서 그림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할 때마다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지만 198에서 소묘를 하면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할 때마다 다 다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얻어가는 거는 다 제각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하진 않지만 하기는 한다. 필요한 부분이 가끔 가다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꼭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더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 왜냐면 누군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 옆에서 코치를 해준다든지 어떤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면 한 번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무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지금 그림자 부분도 하고 있는데 조금 달라졌죠? 약간 연필을 눕혀서 저번 시간 한 것과 이번에 연필을 저번보다는 조금 덜 눕혀서 하는 것과 약간은 다르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여기는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표면의 느낌이 요런 석고상의 면과 그림자는 느낌이 색깔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 그림자가 끝나는 자리는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살짝 문질러 줬어요. 자, 중간면 또 해볼게요. 자, 중간면 보시면 색깔 저번 시간 충분히 해놓긴 했지만 밀도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살짝 저번 쓴 것보다 연필선을 조금은 덜 눕혀서 선을 써서 넣어 볼게요. 자, 선 방향은 다양하게 쓰고 전체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정도 길이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자, 속거상 사진을 꼭 보시면서 잘 관찰하면서 하셔야 되는 게 어디가 색이 묻었는지, 어디가 색이 좀 더 진한지, 또 자, 색고상을 이미지를 꼭 보고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제 그림만 보고 따라 그리시면 그림이 늘지 않아요. 자, 보시고 어디가 조금 더 어두운지, 어디가 좀 덜 어두운지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있는 돌기라든지 찍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선 방향을 조금은 다양하게. 제가 선 쓰는 걸 보면 어떤 공통 패턴이 보이실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옆에다가 살짝 해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선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약간 각을 바꿔요. 이렇게 써요. 보통은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요. 썼어요. 여기다가 직각으로 이렇게 써요.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별로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선을 섰다. 그러면 7시에서 2시 방향 이런 식으로 약간씩 틀어서 사용하시는 게 처음 그림을 배우실 때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는 지울게요. 자, 진행할게요. 어디가 조금 어두운지, 어디가 좀 덜 어두운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관찰을 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반드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리는 라이브를 하고 영상을 올리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이 따라 그리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대로 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 따라 그리시면 늘지 않아요. 반드시 실물이나 실물이 없다면 사진이라도 보고 잘 관찰을 하면서 그리셔야지 그림이 늡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터치들로 조금 어두워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양한 방향으로. 자, 요 바닥에는 중간면이지만 요 아래쪽에 그림자가 살짝 있거든요. 실제 사진에도 그림자가 살짝 있어요. 아주 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 표시도 살짝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살짝. 자, 이쪽에도
석고상에 약간 끼어져 있는 모양이 있어요. 이것도 살짝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우개로 살짝 지우고요. 자, 이쪽에 색깔을 조금 더 넣을게요. 이 밝은 면에서 꺾여지는 이 모서리 쪽이 색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사진에 보면 지우개 여기 살짝 지울게요. 사진을 보면 배경부가 이 물체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배경부를 색을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발견되는 것들은 색을 밑색을 다시 살짝 깔아주면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이거 하면서 배경 건드렸으니까 조금 배경 색깔도 조금 넣어야 되거든요. 배경 색깔을 조금 더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조금 더 지울게요. 아까 했던 흔적이 있으니까 살짝 지우고, 자, 여기 건드린 김에 이 밝은 쪽과 배경 부분에 있는 색깔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분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색이 좀 묻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쭉 진행을 하면서 건드릴 거예요. 여기 배경을 건드려 줘야지 밝은 면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의 색깔을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색깔을 연하게 놓도록 할게요. 자, 배경 부분 건드릴 때는 짧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짧게 잡으면 굉장히 표현이 어색하게 되거든요. 길게. 우리가 처음에 저번 시간에 배경 색깔, 베이스 컬러를 깐 것처럼 이렇게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약간 빼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힘을 뺀다는 얘기는 연필을 잡고 있는 손의 힘의 강도가 연필을 떨어뜨릴 것 정도, 떨어뜨릴 것 정도로 힘을 가볍게 잡고 색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연필선을 쓸 때는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지금 배경 같은 넓은 거를 그릴 때 꼭 이렇게 연속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면 연필 쓰는 게 많이 익숙해지고 잘 다루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잘 다루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림이 늘지도 않고 선이 뭉쳐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건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단독으로 하나 이렇게 쓰셔야 돼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그림을 그린 것 수업한 거를 이제 따라서 그려주신 그린 것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주 잘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형태감이 휘어지는 현상이 조금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연필 선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연필 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필을 가지고 직선을 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처음에 이제 예전에는 미술학원을 가면 연필 선 긋기부터 보통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했었냐면 옛날 당시에는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석고소묘라는 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석고소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연필을 매우 잘 다뤄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 연필 선 연습이 필수적이었었어요. 모든 미술학원들이 심지어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미술학원들도 선 연습이 필수적으로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모든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는 해요. 분명히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선을 많이 쓰는 연필 소매를 할 때는 이 연필 선을 가지고 이제 직선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필수적으로 있지 않으면은 이런 도형을 형태 잡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 연습하는 거를 꼭 좀 지겹더라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 연필을 가지고 깍지를 끼고 또는 안 끼더라도 가로선과 세로선과 대각선 이런 선들을 내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직선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면 연필을 다루는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매우 좋아요. 진행이 빨라요. 처음에는 어깨랑 막 온몸이 아픈데 진짜 온몸이 아파요. 막 온몸에 좀이 쑤신다고 해야 되나? 근데 확실히 좋아져요. 자, 이쪽 부분도 색을 조금 더 깔게요. 지금 이쪽 부분 조금 깔아주니까 어때요? 이 윗면은 제가 선을 하나도 안 써서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근데도 지금 어때요? 많이 이미 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진행하면 훨씬 더 낫겠죠? 색을 넣어줄게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선 연습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서 건드려 주는 대로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이미 다 건드린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육면체를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되게 신기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자, 조금 더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어떤 거냐면,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윗면, 이 색깔이 지금 물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색을 약간 깔긴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색을 이렇게 연하게 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부분이 시선에서 가까이 당겨지는 효과가 있고, 여기는 뒤로 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할게요. 근데 요거는 이 배경에 한 것보다 선을 더 연하게 쓰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연하게 쓰고 있어요. 아주 연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우개로 또 건드려주고 또 연하게 쓰고 몇 번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뒷부분을 은은하게 뒤로 빼주는 거예요. 마치 안개 속에 연하게 흐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지금 앞쪽과 이쪽 이 모서리진 부분 형태감을 지우개로 살짝 잡기 위해서 살짝 건드려 줄게요.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있죠. 지우개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자, 이거는 연필은 검은색으로 그리는 거, 지우개는 흰색으로 그리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흰색 연필을 쓸게요. 내가 원하는 형태감을 살짝 지워서 흰색 연필로 그려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하고, 배경의 색이 조금 더 필요하면 살짝 더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앞쪽 지우개로 살짝 지워주고. 그리고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을 건드려 줄게요. 흰색 연필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배경의 컬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살짝 넣어주고, 연필을 길게 잡죠. 이쪽은 지우개를 크게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배경 어때요? 아까 전에 하기 전하고 비교를 하면 확실하게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꺾여지는 모서리 부분들 있죠? 조금 이게 굴곡이 좀 강하게 나 있는 것들이니까 요거를 좀 더 강하게 보이게끔 살짝 건드려 줄게요. 자, 이쪽 부분도 중간 색과 어두운 색 경계지는 부분도 흰색 연필을 조금 사용할게요. 깨끗하게 지우시면 안 되고 여기는 살짝 건드리셔야 돼요. 깨끗하게 지우면 너무 색감이 하얘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살짝 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깨진 부분이 있는데 그 깨진 부분도 살짝 건드릴게요. 한쪽을 약간 어둡게 해주고 이렇게 약간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쪽 부분도 살짝 건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두운 쪽에 색깔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어두워 보이고 괜찮을 것 같다. 저 정도면 됐나 하는 생각 드실 건데 부족해요. 더 어두워져야 돼요. 그래서 살짝 더 넣을게요. 네, 빛을 받는 면과 빛을 안 받는 면을 소묘를 할 때는 많이들 구분을 하는데 지금 여기와 여기는 빛을 받는 면, 그쵸? 다른 부분 다 빛을 받는 면이에요. 이 부분은 빛을 받지 않는 면들이에요. 네, 색이 확연하게 달라야 돼요. 확연하게, 저긴 빛을 안 받는 거 확연하게 색깔이 달라야 돼요.
자, 그림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둡게 색을 넣을게요.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다고 색을 한 번에 연필로 진하게 넣어서 넣게 되면 안 돼요. 색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서 내가 원하는 색깔까지 가도록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저는 아직까지 색깔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면에 다들 보시기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색깔 되게 진하게 많이 들어갔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자, 오늘 마지막 하는 건데 지금 이 바닥 쪽에는 연필선이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이 바닥 쪽에 제가 색깔을 살짝 연하게 전체적으로 깔 거예요. 여기는 안 깔고 이 바닥 쪽만 연하게 한번 깔게요. 이 바닥 쪽에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흰색 천을 깔아놓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바닥 쪽 표현을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연하게 하고 그리고 천 주름 진 거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살짝 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오늘 수업은 끝낼게요. 자, 깔도록 할게요. 연필을 길게 잡으세요.
색을 까실 때 연필을 최대한 눕혀서 그리고 최대한 길게 잡고 선을 쓰셔서 아주 색깔이 연필의 흑연 가루가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개에다가 날카로운 선을 쓰시면 안 돼요. 아주 부드럽게 색깔이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색을 섞는 거 보셨죠? 지금 아래쪽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 있죠. 선의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이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되게끔 선을 써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쪽 오른쪽 아니 이쪽 여기죠? 이쪽 면을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약간의 여기 주름진 천이 살짝 있거든요. 여기 음영을 살짝 잡아서 천 느낌을 살짝 그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밝은 부분 살짝 놔둬주고 위쪽으로도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살짝 그렸어요. 첫 느낌 살짝 나죠? 자, 이쪽으로는 여기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묻었거든요. 빛이 여기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밝은 느낌이 되고 여기는 여기보다는 살짝 덜 밝은, 어두운 게 아니라 덜 밝은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색깔 전반적으로 깔아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첫 느낌 살짝 만들어 주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살짝 깔았으니까 주름진 거 살짝 있어요. 요거 살짝 그리고 이쪽으로도 주름진 거 살짝 있어요. 몇 개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연하게 힘을 빼고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밝은 거 살짝 놔두고 위쪽으로 어두운 거 살짝 넣을게요. 하고 이쪽으로도 주름진 게 보여서 살짝씩 그려 넣을게요. 선명하게 그릴 필요 없고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 지금 마무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주 선을 세우기도 하고 선명하게 그려내는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하고 이 천의 주름 같은 경우는 선명하게 하고 정말 천처럼 그리고 하는 거는 선택이에요.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천 그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이라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살짝씩만 그려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짝 깔아주는 것만 추가로 해주고 끝낼게요. 하고 이쪽도 살짝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보시면은 요 과정까지 끝냈어요. 오늘 한 파트는 여기 어두운 거 진행하는 거 어둡게 진행하고 그림자까지 같이 넣어주고 중간색 넣어주고 밝은색 넣어주고 어두운 부분 진행, 이게 뒷 배경 되는 부분 진행해서
육면체의 밝은 윗면과 색깔이 구분되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이 바닥에 깔려있는 천의 색깔 연하게 넣어주고, 천 주름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도를 확 올릴 거예요. 그 다음 시간 하면은 남은 거는 마무리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진행까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 하는 거 진행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색깔이 다르게 되는 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진행한 것 위에 연필선을 저번에 잡았던 길게 잡은 거 그래서 조금 더 짧게 잡아가지고 색을 진하게 넣는 거, 그리고 약간 밀도 있게 넣는 거 진행을 했고, 배경색 넣는 거 진행했고, 바닥 넣는 거 진행했고, 가볍게 천 주름 잡아주는 거 진행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다음 시간에는 선명하게 뽑아내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